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참 이 백신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이 세계적으로 다 말도 많고 탈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선진국 K방역 하면서 난리를 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문재인의 백신 정책이 과연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대해서는 언론은 실패했다고들 얘기를 하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언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출신인 전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이 이런 사실을 밝힌 게 기사에 눈을 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괌을 못 간다는 겁니다. 화이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백신 정책 실패 새삼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분노한 그 모습에 대한 취재가 있었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아닌데 의사 출신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라고 밝히면서 화이자를 맞은 사람은 괌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 새삼 다시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을 때입니다. 괌의 새로운 방역 정책 관련 뉴스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괌 정부는 15일부터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관광객은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공유를 시켰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입니다. 이 FDA가 승인한 것. 이 FDA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 국가의 것이라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FDA, 특히 식품, 이 약품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 신청을 합니다. FDA 승인 신청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왜 안 난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괌 여행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접종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런 차별이요. 이 지역 저 지역 미국 어디 온 전역이 이제 여행을 어디 외국 좀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차별들이 엄청 생길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안 돼, no. 왜 FDA 승인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FDA 승인을 받은 소위 이런 제약, 이런 약품 백신을 한 사람에게만 면제해 주겠다. 격리 면제를 해주겠다. 이래 보십시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이어를 어떻게 만나러 가고 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행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야,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앞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문재인 정부는 화이자를 줄지 아스트라제네카를 줄지 온갖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도 수시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간을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누구냐면요. 박인숙 전 의원입니다. 예. 의사입니다. 여의사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지금 90만 5,420명, 고작해 1.75%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까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총 인구의 7.3%인 370만 3,796명이고 이 중에 204만 5,777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168명 8019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약에 FDA 승인이 계속 안 난다면은 날 때까지 가서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괌에 들어가려면. 괌에 3일 만약에 3박 4일 내가 갔다 오려고 한다면 4일 보태가지고 18일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는 점점 더 그게 심화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 박인숙 의사 출신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난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야권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훌륭한 단일화 후보군들을 한 10명 가까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경쟁을 서로 시켜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야권이 훨씬들 사람들이 댐댐이들이 다 멋있어. 국가 지도자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꽉 줄 세워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바로 그래서 숨도 쉴 시간 없이 그냥 딱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러한 우리 야권 단일화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야권 단일화. 절대로 야권 단일화를 저해시키는 그러한 말버릇장난을 하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으면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훌륭한 자원인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추종 불허하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졌지만 이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인 홍준표를 끌어내려고 복당을 못 시킨다든지 이런 또 모욕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못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를 아껴야 됩니다. 대선 주자를 아끼면서 인격을 높여주고 대선 반열에 들도록 해야지. 이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홍준표를 비판하고 함으로써 대선 주자 2위인 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선판에 소위 단일화의 그걸 갖다 깨고 분열시키려는 이 획치가는 이런 못된 정치인들을 우리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는 단일 대우로 또 이 소위 말해서 후보자감이 있으면 좋은 후보들이 나오도록 후보 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의 입은 다른 국민들의 입하고 다릅니다. 하물며 그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후보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욕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자 이름을 확 까버리고 싶지만 여기서 안 까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경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플랫폼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입각해야 된다. 자유시민, 대한민국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꿈에 헌법 수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걸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